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이런 논평을 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동기동창인 이윤택 등 대표적 좌파 인사들의 성추행은 충격을 가져왔다. 이들은 전 정부가 지정했던 문학의 블랙리스트다. 미투 운동을 어떻게 이용하려 하는지 자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여성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조력자들의 일탈 행위에 대한 대통령 사과 촉구 기자회견을 한다며 이런 글귀가 적힌 팻말을 들었습니다. 미투, 대통령 절친 이윤택. 중앙일보 안혜린 논설위원은 어제 이윤택 관련 기사에 이런 문구를 씁니다. 대통령의 지인인 연극계 원로. 이 역시 의도가 뻔합니다. 보수 정당 내의 여성 정치인들, 보수 매체 여성 기자들은 이런 의도, 수작들을 오히려 강력하게 비판하고 고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어렵게 나섰던 여성들과 그리고 힘들게 찾아온 이 기회를 살리는 길 아닙니까? 아닌가요? 김어준의 질문이었습니다. 김은지입니다. 어제 하루에 다 쏟아져 나온 표현이에요, 이게. 대통령의 동기동창, 대통령의 조력자들, 대통령의 절친. 이런 게 이제 어제 제가 이야기한 건데. 근데 보수정당 여성 정치인들이 이런 의도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오히려.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어제와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똑같이 반복하면 이게 진보 보수 문제가 아니라 이런 프레임을 깨야 한다. 안 그러면 본질은 사라지고 운동은 소멸되고 공장만 남는다. 자, 다시 한번 언급해 두고요. 그런 의도가 아주 여실히 드러난 어제 하루였고요.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가 제2롯데월드 건설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제까지 의혹으로만 있었는데요. 그것이 문건으로 증명된 겁니다. 2008년 12월 15일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보고서인데요. 제2롯데월드 건설 추진 관련 여론관리 방안이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에는 3단계로 나눠 추진 계획이 담겨 있는데 청와대가 제2롯데월드 건설을 기획하고 허가하기 위해서 시간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달에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인데요. 현재는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돼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처음 나온 거예요. 원래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제2롯데월드 관련해서 이거 이상하다는 얘기는 뭐 엄청나게 많았었죠. 그렇죠. 의혹은 정말 많았습니다. 10년 전부터 나온 건데, 근데 이 과정이, 예를 들어서 롯데가 그렇게 청탁을 하고, 정부가 혹은 뭐 군이 마지못해 협상 끝에 그걸 받아들여주고 이게 아니고 청와대가 이 과정 전체를 주도하고 기획하고 관리했다 하는 걸 드러내는 최초의 문건이죠. 최초의 문건. 네, 청와대 문건입니다. 공식 문건이기 때문에요. 사실 잡아떼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단계를 나눠서 또 했다는 것이고, 단계는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심을 하도록 유도하고요. 예. 그러니까 재심을 요청을 하면 그럼 받아주겠다는 얘기가 그때 이미 다 됐다는 얘기죠. 예. 재심 요청은 이게 다 절차를 따른 거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제스처였을 뿐 실제로는 다 얘기가 됐다는 거고, 그리고 3단계가 이제 결정을 해 주는 거죠. 예. 이 단계 결정을 미리 다 정부가, 청와대가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각본처럼 다 써놨다라는 건데요. SBS 특종입니다. 이재정 의원실에서 네, 그렇습니다. 제공한 문건입니다, 이게. 네, 지난해 이재정 의원이 국가기록원에서 여러 가지 문건들에 대해서 필사해서 제보한 바가 있는데요. 그 연장선인 거죠. 이재정 의원실이 굉장히 큰 뭐랄까요, 원시적인 노력을 한 것이 가가지고 사진도 못 찍게 하고, 예, 그렇죠. 예, 보기만 할 수 있거든요. 보기만 할 수 있는데 보면 기억이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메모를 해옵니다. 예, 허가받은 필사입니다. 예, 중요한 부분들 메모를 해와서 해결을 하는데, 이재정 의원실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받아 적은 거예요. 모조리. 정말 역사의 사료를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그러니까 적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가지고 모조리 다 필사를 해서, 그런 다음에 그걸 다시 정리를 한 다음에 거기서 내용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 이재용 재판에서 나왔던 왕세자에게 승계자리 물려줘야 된다라는 것도요. 이재정 의원실에서 나온 문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문건들의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청와대 아니죠.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걸 유출한 거 아니냐. 네, 국가기록원에서 나온 공식 문건입니다. 공식 문건인데 거기 요건이 보기만 할 수 있는 걸 그냥 거기서 줄줄이 다 받아 적은 거예요. 계속 가가지고. 네. 네. 법적인 검토를 다 마치고요. 공식적으로 나온 거라고 합니다. 제가 들은 표현으로는 마침표 하나도 다 똑같이 필사했다고 굉장히 원시적인 노력이죠.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이렇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공식적인 차원에서 방문했으면 최소한 그걸 내주진 못해도 이렇게 무식하게 하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국무권 사본을 내주거나 필요에 따라 기록관에서 필요한 경우라 인정하면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간 뭐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다 받아 적었다. 예. 그렇게 해서 나온 문건이고요. 중요한 거는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됐어요. 예, 실제로. 네, 당시에도 굉장히 반발이 컸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아예 비공식 협의가 언론에 노출되면 억측 보도 등 파장이 있기 때문에 보안도 철저하게 하라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아주 오랫동안 논의한 것처럼 쓰여져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시나리오대로 됐다는 것은 이런 1단계, 2단계, 3단계 청와대가 만든 문건대로 그대로 됐고 실제 재심 요청을 하니까 이루어졌고 그리고 건설을 하겠다고 하는 최종 결정은 6개월 후에 됐어요. 6개월 후에 됐는데 6개월 후에 이제 공군하고 우리 공군은 계속 반대왔거든요. 근데 공군하고 이 롯데 물산 건물을 건축한 물산 측하고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예, 그런데 이 합의서 자체가 이미 1단계에서 다 협의해 놓은 거죠. 예. 그런데 네, 해당 문건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전에 다 합의해 놓고 이게 이제 6개월 이후에야 이 합의서가 만약에 이런 사전 기획 없이 됐다면 나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전에 만든 합의 내용을 문서로 만드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미리 나오면 안 되니까. 결과물은 이런 합의를 거친 끝에 나온 거라고 알리바이를 만든 거죠. 예. 그리고 뭐 그런 내용도 있어요. 이게 이제 유출되면 파장이 예상되므로 보안을 철저히 해라. 자기들이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예. 네, 결국 10년 후에 누출됐습니다. 10년 후에, 예. 한 국회의원이 열심히 다 받아 적어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막 받아 적을 때는 뭐가 뭔지 모르고 다 받아 적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시 차근차근 재검토하다가 이 내용이 나온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 외에 어제 SBS 보도된 내용 말고도, 예. 연속으로 며칠 거리가, 예. 있다고 합니다. 예. 오늘도 아마 SBS에서 이런 관련 보도를 단독으로 내지 않겠나. 예. 여기서 저는 공군이 찬성한 것처럼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시도 공군은 반대했고. 근데 실제로 위험하다라는 이야기가 파다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공군은 지금도 반대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공군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하는 사안인데 이거를 이제 국방장관 당시 이상희 국방장관이었죠. 예, 그렇죠. 국방장관이 나서서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넘어간 거예요. 예. 네, 오른쪽으로 3도 정도만 틀면 문제 없다면서요. 말을 완전 바꾼 겁니다. 국방장관이 국방만 생각하면 되지 왜 재계 수건 사업을 챙겨줍니까? 예. 네. 그리고 제2롯데월드와 성남 서울공항은 직선거리로 5.7km밖에 안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투기가 이착륙할 때 굉장히 위험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얘기는 10년 내내 나왔다는 얘기인데 보수는 안보다 이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실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국방비 계속 줄어듭니다. 예. 보수는 안보다 거짓말인 것이 이 국방도 장사를 위해서 팔아먹은 대표적인 사례예요, 이게. 예. 대표적인 사례고 이제 남은 건 이거죠. 그럼 대가가 뭐였지? 예, 무얼 주고받았냐가 결국 예. 핵심일 텐데요. 롯데와 이명박 전 대통령 사이에 어떤 것이 준 거는 주어졌냐. 롯데월드잖아요. 제2롯데월드고. 그럼 받은 건 뭘까? 공짜는 없는 법입니다. 예.
지금 이제 뭐 다스 대납 관련해서 삼성 거론되고 그리고 뭐 현대 거론됩니다. 다스 대납비 중에 10억 정도는 현대에서 나온 것이다. 뭐 이런 의혹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죠. 그러면 롯데로부터는 뭘 받았느냐? 예. 저는 그 관련한 보도가 앞으로 나올 수 있다. 예. 고 봅니다. 큰 덩어리입니다. 이거 아주. 10년 동안 묵었던 의혹이 풀리는 첫 번째 고리가 지금 나온 겁니다. 예. 공식 문건으로.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의를 어제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인데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 2부는 어제 이 전무를 불러서 이명박 정부 시절 인사청탁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 전달했는지를 물어본 건데요. 검찰은 어제 이 전무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삼성의 다스 대납 이야기 나온 첫날 제가 했던 이분이 앞으로 주목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그 삼성과 관련 의혹은 아니에요. 현재 의혹은 시중에 한 은행장이 될 수 있도록 인사청탁을 하고 돈을 줬는데 그 돈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통로가 아니냐. 예. 네, 그 사실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했다는 것은 단서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있다는 얘기인 거죠. 예, 통로가 아니냐 이런 거고요. 삼성과 연결고리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처음 뉴스 나왔을 때 얘기했었지만 이분이 이제 검찰 출신으로 삼성 화재로 입사를 했단 말이죠. 네, 현재도 삼성 소속입니다. 그런데 2008년에 삼성전자로 옮깁니다. 전자의 해외 법무 담당으로 원래 삼성 화재 법무 담당이었다가 삼성전자의 해외 법무 담당으로 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자 옮기고 그리고 이제 임기 말에는 전체를 총괄하는 팀장, 전무급이죠. 팀장이 됩니다. 요 기간. 여기서 옮긴 걸 주목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삼성전자는 전 세계 거점이 있어요. 예. 전 세계와 또 해외 거래를 하고, 해외에서 뭔가 중간 심부름할 때 최적의 포지션입니다, 여기가. 최적의 포지션이라고 보고,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중에도, 예, 그런 역할에 대한 의혹들이 있었어요. 예, 의혹. 그 역할론에 대해서 그런 종류의 첩보가 있었고, 제보. 한참 추적해서 싱가포르에 갔었다는 얘기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스위스계 한 은행 관련해가지고. 하여튼 분명히 정황이 있었는데 결정적 물증을 잡기 어려운 프라이빗 뱅킹 특성상 어디까지만 진동하고 말았는데, 검찰이 이제 들여다볼 것은 그겁니다. 예. 지금 이제 시중은행 장이 인사청탁 명목으로 돈을 건넨 통로의 의혹을 받고 있다면 삼성과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거래가 한 번은 있었다는 게 확인됐잖아요. 예. 사면을 고리로 해서 대납을 했다는 거. 거래 한 번밖에 없었겠는가. 그렇게 적은 액수로. 예. 요 앞에 롯데와도 이렇게 대규모 거래가 있을 어떤 정황의 문건이 나왔는데 삼성 관련해서는 이제 막 시작됐다 다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삼성전자에 간 것을 주목해야 한다. 네, 현재도 삼성전자에 있습니다. 자, 요건 앞으로 뉴스가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시영 씨도 어제 소환됐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관련한 진술들이 조금 보도가 됐습니다. 다스는 큰아버지 것이고 지분이 없는 아버지가 다스에 관련 바는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고요. 또 관련해서 도곡동 땅 돈 썼다라는 의혹에 되어 있어요. 큰아버지가 쓰라고 준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겠죠. 예. 지금 법적 대응을 이렇게 하겠다고 각을 잡은 것이고 이렇게는 안 될 거다. 예. 이시영 씨도 제가 보기에는
기소를 면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아버지가 불구속 기소가 되느냐 구속 기소가 되느냐에 따라 보통 이렇게 가족이 같은 사건에 같이 연루될 때 다 같이 보내지는 않거든요. 예. 그게 뭐 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닌데 우리 법 감정상 대부분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버지가 구속 기소가 되면 아들은 불구속 기소가 되지 않을까. 혹은 뭐 아들은 아예 빼지 않을까. 자, 뭐 그건 전망입니다. 예. 하지만 혐의는 계속 드러날 것이다. 자, 다음 뉴스는요? 예, 다스 소식 하나만 더 전해드리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회사 돈으로 사은 것처럼 돈 쓴 정황이 또 나왔습니다. 다스 전직 직원의 진술인데요. 다스의 돈으로 고가의 자동차를 사서 타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스 돈은 마음대로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사적인 근무였고 그렇다는 의미는 주인이었다는 얘기. 뭐 그런 관련 보도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잠깐 기사에 등장했죠? 예. 네, 어제 천안함 기념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찍은 사진도요, 자신의 페이스북과 이명박 대통령 기념재단이라는 홈페이지에 올렸는데요. 여기서 천안함 폭침 주범에게 국빈 대접하는 이 나라의 현실이 부끄럽다라는 식의 주장도 글을 썼습니다. 이건 이제 자유한국당 SAS를 치는 거예요. 예. 지금 김영철 박람과 관련해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전선을 크게 치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숟가락을 얹으면서 나도 좀 도와달라고 SOS를 치는 거죠. 지금 급합니다. 이분이 급해서 여기저기 SOS 타진을 하고 있으나 아무도 지금 도와주지 않고 있죠. 도와줄 수가 없어요. SOS를 쳐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김영철 부위원장이 어제도 미국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오찬회동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제도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북미 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라고 밝힌 바에 이어서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지금 연일 이런 종류의 뉴스가 나옵니다. 미국과 대화문이 열려 있다. 뭐 백악관에서는 대화 조건은 비핵화를 하는 것이다. 기타 등등 계속 관련 발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방카는 만나지 않는다 말을 했지만 어제도 얘기했듯이 북한의 북미 라인 책임자하고 미국의 대북 라인 책임자가 이방카 때문에 왔겠어요. 예. 이방카 때문에 온 게 아니라 괜히 온 게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괜히 여기까지 날아서 보도는 안 됐지만 물밑에서 이미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 예. 인정하지 않겠죠. 양쪽 모두. 네, 현재 동선도 공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예. 인정하지는 않겠지만 그 사람들이 날아온 이유 그리고 뭐 그 김영철과 함께 내려온 이유가 당연히 있겠 폐막식 보러 왔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럼 이방카는 왜 왔냐? 그 트럼프는 딸 이방카를 해외 정상들과의 만남 자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같이 동행합니다. 그래서 자기 대신 실제로 보내서 외교적 결례를 만들어낸 케이스도 있어요. 유럽에서. 이게 이제 이방카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예요. 이건. 네, 파이어 앤 퓨리라는 책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네. 이방카 본인이 자신이 최초의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했고 아버지는 그걸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웃기는 짓이에요. 실제로. 그냥 딸이라는 이유로 다른 나라 대통령이나 총리를 만나는 자리에 막 보내는 거예요. 딸이라는 이유로. 그냥 딸일 뿐이거든요. 그 외에 아무런 전문적인 영역이 없어요. 거기 있어야 할. 그 딸이라는 이유로 준 대통령급으로 여기저기 보냅니다. 진짜 웃기는 짓입니다, 이거. 자, 시간상 국내 정치 중에 이거 있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교섭단체. 네, 구성을 제안한다라는 건데요. 민주평화당이 원내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물론 뭐 합의가 된 건 아닙니다. 민주평화당 쪽에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제안이 있는 수준인 것 같고요. 공식적으로 정의당에 제안을 했다 안 했다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이렇게 되면 이제 정의당이 처음으로 원내 물론 뭐 정의당이 합의를 한다면 원내
교섭단체의 지위를 확보하는 거거든요. 최초의 경우입니다. 민주평화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이유가 명백히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정의당 내에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데 이건 뭐 정의당의 내부에서 결정한 문제이긴 한데 만약에 성사된다면 굉장히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 같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런 실험이 성공했으면 좋겠지만 이건 정의당 쪽에서 민주평화당 내에서의 고민은 그다지 없을 것 같고 정의당 쪽에서 고민이 많이 아직 되겠네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곧 논의해보겠다라고 해서요.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주목할 만한 실험이 될 수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들 대통령의 절친 이런 게 이제 어제 제가 이야기한 건데 근데 보수정당 여성 정치인들이 이런 의도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오히려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어제와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똑같이 반복하면 이게 진보 보수 문제가 아니라 이런 프레임을 깨야 한다. 안 그러면 본질은 사라지고 운동은 소멸되고 공장만 남는다. 자, 다시 한번 언급해 두고요. 그런 의도가 아주 여실히 드러난 어제 하루였고요.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가 제2롯데월드 건설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제까지 의혹으로만 있었는데요. 그것이 문건으로 증명된 겁니다. 2008년 12월 15일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보고서인데요. 제2롯데월드 건설 추진 관련 여론관리 방안이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에는 3단계로 나눠 추진 계획이 담겨 있는데 청와대가 제2롯데월드 건설을 기획하고 허가하기 위해서 시간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달에 청와대 캐비넷에서 발견된 문건인데요. 현재는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돼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처음 나온 거예요. 원래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제1롯데월드 관련해서 이거 이상하다는 얘기는 뭐 엄청나게 많았었죠. 그렇죠. 의혹은 정말 많았습니다. 10년 전부터 나온 건데, 근데 이 과정이, 가가지고 사진도 못 찍게 하고, 예, 그렇죠. 보기만 할 수 있거든요. 보기만 할 수 있는데, 보면 기억이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메모를 해옵니다. 네, 허가받은 필사입니다. 중요한 부분들 메모를 해와서 해결을 하는데 이재정 의원실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받아 적은 거예요. 모조리. 정말 역사의 사료를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그러니까 적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가지고 모조리 다 필사를 해서 그런 다음에 그걸 다시 정리를 한 다음에 거기서 내용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 이재용 재판에서 나왔던 왕세자에게 승계자리 물려줘야 된다라는 것도요. 이재정 의원실에서 나온 문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문건들의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청와대 아니죠.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걸 유출한 거 아니냐. 네, 국가기록원에서 나온 공식 문건입니다. 공식 문건인데 거기 요건이 보기만 할 수 있는 걸 그냥 거기서 줄줄이 다 받아 적은 거예요. 계속 가가지고. 네. 법적인 검토를 다 마치고요. 공식적으로 나온 거라고 합니다. 제가 들은 표현으로는 마침표 하나도 다 똑같이 필사했다고 굉장히 원시적인 노력이죠.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이렇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공식적인 차원에서 방문했으면 최소한 그걸 내주진 못해도 이렇게 무식하게 하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문건 사본을 내주거나 필요에 따라 기록관에서 필요한 경우라 인정하면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간 뭐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다 받아 적었다. 예. 그렇게 해서 나온 문건이고요. 중요한 거는 그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됐어요. 예, 실제로. 네, 당시에도 굉장히 반발이 컸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아예 비공식 협의가 언론에 유출되면 억측 보도 등 파장이 있기 때문에 보안도 철저하게 하라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아주 오랫동안 논의한 것처럼 쓰여져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시나리오대로 됐다는 것은 이런 1단계, 2단계, 3단계 청와대가 만든 문건대로 그대로 됐고 실제 재심 요청을 하니까 이루어졌고 그리고 건설을 하겠다고 하는 최종 결정은 6개월 후에 됐어요. 6개월 후에 됐는데 6개월 후에 이제
공군하고 우리 공군은 계속 반대해왔거든요. 근데 공군하고 이 롯데 물산 건물을 건축한 물산 측하고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예, 그런데 이 합의서 자체가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이런 논평을 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동기동창인 이윤택 등 대표적 좌파 인사들의 성추행은 충격을 가져왔다. 이들은 전 정부가 지정했던 문학의 블랙리스트다. 미투 운동을 어떻게 이용하려 하는지 자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여성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조력자들의 일탈 행위에 대한 대통령 사과 촉구 기자회견을 한다며 이런 글귀가 적힌 팻말을 들었습니다. 미투, 대통령 절친 이윤택. 중앙일보 안혜린 논설위원은 어제 이윤택 관련 기사에 이런 문구를 씁니다. 대통령의 지인인 연극계 원로. 이 역시 의도가 뻔합니다. 보수 정당 내의 여성 정치인들, 보수 매체 여성 기자들은 이런 의도, 수작들을 오히려 강력하게 비판하고 고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어렵게 나섰던 여성들과 그리고 힘들게 찾아온 이 기회를 살리는 길 아닙니까? 아닌가요? 김어준의 질문이었습니다. 김은지입니다. 어제 하루에 다 쏟아져 나온 표현이에요, 이게. 대통령의 동기동창, 대통령의 조력. 예를 들어서 롯데가 그렇게 청탁을 하고, 정부가 혹은 뭐 군이 마지못해 협상 끝에 그걸 받아들여주고 이게 아니고 청와대가 이 과정 전체를 주도하고 기획하고 관리했다 하는 걸 드러내는 최초의 문건이죠. 최초의 문건. 네, 청와대 문건입니다. 공식 문건이기 때문에요. 사실 잡아떼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단계를 나눠서 또 했다는 것이고 단계는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심을 하도록 유도하고요. 예. 그러니까 재심을 요청을 하면 그럼 받아주겠다는 얘기가 그때 이미 다 됐다는 얘기죠. 예. 재심 요청은 이게 다 절차를 따른 거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제스처였을 뿐 실제로는 다 얘기가 됐다는 거고 그리고 3단계가 이제 결정을 해 주는 거죠. 예. 이 단계 결정을 미리 다 정부가 청와대가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각본처럼 다 써놨다라는 건데요. SBS 특종입니다. 이재정 의원실에서 네, 그렇습니다. 제공한 문건입니다. 이게. 네, 지난해 이재정 의원이 국가기록원에서 여러 가지 문건들에 대해서 필사해서 제보한 바가 있는데요. 그 연장선인 거죠. 이재정 의원실이 굉장히 큰 뭐랄까요. 원시적인 노력을 한 것이